애니티브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게임 제작을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애니메이션 작업 방식이란 내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나이트 서울 때 제가 이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게 된 이유는, 맥스, 특히 이제 게임 쪽에서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이제 바이패드 세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시면 이제 바이패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많이 있지만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불편한 점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모션 빌더로 같이 작업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뭐 바이패드 어떤 건지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물론 이제 맥스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바이패드는 예전에 이제 캐릭터 스튜디오라는 거에 이제 따로 있었죠. 그래서 맥스를 인스톨하면은 또 캐릭터 스튜디오를 다시 인스톨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됐었는데, 맥스 7 버전부터는 이제 함께 인스톨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맥스를 인스톨한 상태에서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패드를 쓰는 이제 가장 큰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쉽고 그리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이패드를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뭐 단점도 있죠. 그래서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바이패드는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지만은 문제는 오래된 만큼 업데이트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는 게 좀 약간 많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불편한 점,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바이패드의 불편한 점 몇 가지 이제 뭐 물어봐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일단은 바이패드는 말 그대로 이족이죠. 이족이기 때문에 다족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힘들죠. 아예 못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만들기도 힘들고, 했을 때도 잘 원하는 대로 구동도 잘 안 되고 그러한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세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바이패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이 캐릭터 크기 조절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특히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캐릭터 크기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 작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캐릭터 크기를 조절을 했을 때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스트레칭 세팅, 물론 바이패드에 이제 그 업데이트 됐을 때 스트레칭 세팅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어렵고 잘 작동이 생각보다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재활용.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빠르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수정하는 게 이렇게 정교하게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고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쓰다 보니 이러한 불편한 점이 전부 다 익숙해져서 사실 바이패드가 이렇게 불편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계속 얘기하지만은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작년에 맥스 개발자분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이제 고객 뭐 방문을 하면서 많은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객들이 이 바이패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맥스 개발팀이 앞으로의 그 로드맵에는 이 바이패드의 버그 수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에 대한 것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 불편한 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바이패드는 본을 가지고 본이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으로 이제 세팅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세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장점이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구성에 맞게끔 또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단점은 이 단점 때문에 바이패드를 쓰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바이패드 같이 이렇게 뭐 템플릿을 뭐 스크립트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썬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뭐 자동화를 어느 정도 시킬 수는 있지만 바이패드만큼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같은 경우는 바이패드 캣이 있고, 그다음 모션 빌더라든가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먼 IK 시스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시스템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상당히 편해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다른 파트를 바이패드에 붙이고 싶을 때 그게 힘든 이유가 이게 바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시스템 중에서 휴먼 IK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휴먼 IK 시스템은 모션 빌더하고 이제 마야의 이제 탑재된 기능인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이패드가 갖고 있는 불편한 점을 여러분들이 약간은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실선으로 된 데가 있고 이제 점선으로 된 데가 있죠. 이제 실선으로 된 데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먼 IK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재활용 아주 뛰어나죠.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수정도 되게 여러분들이 뭐 정교하게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편집 자체도 되게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족 캐릭터. 이게 이름이 보면 휴먼 IK죠. 그래서 이게 휴먼 IK는 이족 캐릭터에 아주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족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이제 4족까지는 지원을 하거든요. 물론 그 이상도 여러분들이 모션 빌더를 깊게 아신다든가 할 때에는 가능하지만은 좀 초급자들이 접근하기엔 좀 약간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캐릭터 크기 조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캐릭터를 어떻게 세팅하냐 바이패드로 했을 때, 캐스로 했을 때, 아니면 본 시스템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캐릭터 크기 조절할 수 있는 세팅을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휴먼 IK 같은 경우도 캐릭터 크기 조절 가능은 하지만 좀 약간 어려워요. 하지만은 휴먼 IK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 재활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캐릭터 크기를 다시 세팅을 해놓고 그 전에 있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추출해서 거기에 바로 대입을 하면은 쉽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세팅, 일단은 휴먼 IK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인간에 맞춰진 거예요. 인간은 솔직히 스트레칭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먼 IK는 스트레칭 세팅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세팅을 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이것도 아까 전에 다족 캐릭터 세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초급자에서는 좀 약간 하기가 힘든 세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굳이 모션 빌더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느냐? 모션 빌더는 일단은 뭐 휴먼 IK 시스템이 장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모션 빌더 사용하세요? 모션 빌더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션 빌더를 그 모션 캡처할 때 쓰는 제품 아니에요? 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모션 빌더는 말 그대로 모션을 만들 때 쓰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모션 캡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된 것뿐이지 모션 빌더는 모션 캡처용만은 아닙니다. 모션 빌더는 일단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글로벌로 아주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이제 장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튜디오, 해외 스튜디오라든가 거기서 이미 모션 빌더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맥스를 쓰시는 고객사 중에 맥스하고 모션 빌더를 같이 혼합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쓰는 회사들도 해외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이제 FBX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맥스나 마야나 모션 빌더나 이런 FBX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정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과의 연동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또 이 디바이스 간의 연동도 또 중요하죠. 뭐 키넥트라든가 아니면 모션 빌더
모션 캡처용 장비라든가 그런 걸 같이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확장면에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롭게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배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죠. 자,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모션 빌더를 좀만 아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바이패드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애니메이션 할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조작 방식 자체가 바이패드랑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은 있지만은 이 조작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션 빌더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그랬죠. 모션을 만들 때, 그리고 또 이런 거를 구현을 할 때 쓰는 제품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이 모션 빌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풀바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풀바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캐릭터 포즈를 만들 때 진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직접 모션 빌더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션 빌더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돕시시라든가 그리고 또 F커브로 해서 이제 커브로 에디팅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클립, 애니메이션 클립 같은 거를 또 편집해서 할 수 있는 스토리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정교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모션 빌더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데는 바로 리타겟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작업 다 완료해 놓고 그 애니메이션을 다른 캐릭터에 적용을 하고 싶을 때 이 모션 빌더를 이용하게 되면 진짜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례 같은 경우는 해외 보시면은 뭐 시네매틱 만든다든가 뭐 그런 쪽에 아니면은 이제 뭐 콘솔 게임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밑에 이미지에 보면은 사조 캐릭터 용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여러분들이 모션 빌더에 대해서 좀 깊게 아셔야 돼요. 하지만은 이렇게 사조 캐릭터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이패드하고 모션 빌더를 쓰기 위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우선은 오토데스크 제품 보면은 맥스, 마야, 모션 빌더 이 세 개의 제품이 있죠. 여기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머드박스도 있고 이러한 제품들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파일 포맷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모델이랑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FBX 파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FBX로 지원이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준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두 다리가 있어야 되고 두 팔, 그리고 몸통, 머리 이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꼭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 몇 개 소개해 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바이패드에 있는 캐릭터를 모션 빌더 넘겨서 세팅을 할 때 이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름, 캐릭터로 세팅됐던 그 뼈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은 이 규칙을 지키게 되면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빠르게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패드로 이제 캐릭터를 만들면은 그 바이패드 그 캐릭터의 뼈에는 자동적으로 이름들이 다 붙게 되겠죠. 고유의 이름들이 다 붙게 돼요. 뭐 펠비스라든가 스파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 고유의 이름이 붙게 돼요. 되도록이면 이 고유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템플릿을 이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모션 빌더에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왼쪽 오른쪽을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왼쪽 오른쪽에서 레프트 라이트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밑에 거 이름 보시면은 레프트하고 암하고 그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모션 빌더에서는 이거를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건 구분을 못해요.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실 때에는 위에 있는 것 같이 중간에 있는 식으로 스페이스를 아니면 언더바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확실히 구분을 해 주시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노가다를 덜 해서 세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네임스페이스, 맥스 사용하시는 분은 뭐, 이게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될 건 아닌데, 맥스 같은 경우는 이름의 스페이스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션빌드도 마찬가지로 이름의 스페이스를 인정을 다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 쓰는 걸 다 쓸 수가 있는데, 마야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이스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때 맥스, 마야, 뭐 모션빌더 이걸 다 쓰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스페이스 있게 이름을 쓰게 되면 마야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FBX가 왔다 갔다 했을 때 FBX, 뭐 ASCII, 뭐 넘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게 돼요. 자동으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맥스나 모션빌더 넘어가게 되면은 이 FBX, 뭐 ASCII 이거는 없어지고 이제 스페이스로 다시 돼요.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스크립트라든가 아니면 뼈 세팅하고 그럴 때는 이런 이름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 스페이스보다는 이렇게 언더바, 언더스코어를 쓰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캐릭터 포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요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바이패드로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차례짜세로 있죠.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이제 T자 포즈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 이제 A자 포즈도 많이 이제 어깨 뒤틀림이라든가 어깨 스트레칭 그런 것 때문에 A자 포즈를 많이 세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이패드나 기본적으로 모션 빌더, 특히 휴먼 IK에서는 이 T 포즈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T 포즈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A 포즈로 다 해놨기 때문에 T 포즈는 좀 저희는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모션 빌더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만약에 뭐 이 모션 빌더하고 같이 연동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T 포즈를 유지를 해 주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통일을 시키시면 돼요. 모든 것을 다 A 포즈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모든 그 소스에서부터 모든 것을 T 포즈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T 스탠스를 써라. 자, 그리고 이제 맥스에서 이 모션 빌더에서 작업된 게 맥스로 넘어올 때 임포트 할 때 옵션 중에 좀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게 include 파일 컨텐츠에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업데이트 애니메이션만 들고 올 수 있게끔 옵션을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어드밴스 옵션에 보면은 오토매틱 있죠?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 옵션을 바꾸는지. 그리고 뼈 시스템 이 구조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최신 버전, 그러니까 지금 맥스는 2019가 나왔거든요. 근데 맥스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지금 2018 버전으로 남아있고, 지금 시그라프 8월 달쯤에 아마 2019 버전으로 전부 다 나올 예정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신 버전, 그러니까 모션 빌더 같은 경우 2018이죠. 를 쓰실 때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 문제가 되실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바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뼈 구조는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상당히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보시면은 다른 부분은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어디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 어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쇄골뼈 있는데 거기하고 이 엉덩이 이쪽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이제 바이패드, 오른쪽이 이제 일반적인 뼈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이패드의 기본적인 뼈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엉덩이랑 다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엉덩이 다음에 물론 이제 엉덩이 뼈에 척추뼈가 연결이 돼 있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다리가 엉덩이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척추뼈에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 이제 마야에서 본 세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엉덩이를 기준으로 해서 척추뼈라든가 다리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기준이지만 바이패드는 이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깨 쇄골뼈 그쪽 봐도 여기도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척추뼈가 있고 그다음 목뼈가 있는 다음에 목뼈에 머리하고 이 쇄골뼈가 연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패드는. 물론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이패드를 쓰셨던 분들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척추뼈를 기준으로 해서 척추뼈에 목뼈하고 이 쇄골뼈가 붙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바이패드로 세팅한 걸 모션 빌더 넘긴다든가 뭐 마야에 넘겨서 휴먼 아이케 연결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패드에도 이거를 바꾸는 옵션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바이패드에 가셔서 거기 보면 이제 스트럭처 부분이 있어요. 거기 스트럭처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확대를 해놨죠. 트라이앵글 펠비스, 트라이앵글 넥. 트라이앵글이라고 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봤을 때 지금 이미지 보셨을 때 삼각형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이걸 트라이앵글이라고 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골반뼈는 트라이앵글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 척추뼈는 이렇게 일자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세팅을 예를 들어서 골반뼈는 트라이앵글 펠비스 기능을 꺼주시고 그 다음 목에 있는 부분 있죠. 거기는 트라이앵글 넥으로 쓰시게 되면 그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 뼈 구조랑 동일하게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이패드하고 모션 빌더만 쓴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데 갖고 와서 세팅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좀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제품, 그러니까 모션 빌더라든가 맥스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아주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게 상단에 보면 2018로 돼 있죠. 우선은 A자 포즈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복잡하게 바이패드를 세팅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바이패드를 갖고 와서 일반적으로 그냥 세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모션 빌더로 넘길 때는 그냥 쭉 들어가서 선택을 한 다음에 파일에 가서 보시면은 샌드 투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마야 모션 빌더 머드박스 이렇게 돼 있죠. 이 같은 경우는 버전이 꼭 동일해야 돼요. 자, 여기서 모션 빌더에서 샌드 유심 보내게 되면은 데이터의 복잡도에 따라서 속도가 좀 약간 다르긴 하나 생각보다 지금 빨리 넘어갔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가 회색인데 맥스에서 이렇게 샌드 투 기능을 하게 되면은 백그라운드가 까맣게 되면서 카메라가 약간 변화가 일어요. 왜냐하면은 캐릭터를 선택하고 샌드 투를 했지만은 여기서 카메라까지 같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워주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냥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씬상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에 보시면 여기 뭐 씬에 관련된 걸 보실 수 있는 창이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씬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카메라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워주셔도 되고 그냥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뼈가 좀 보이는 게 낫겠죠. 처음에 하실 거는 뭐냐면은 모션 빌더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캐릭터를 쓰겠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팔뼈는 어디 있고 뭐 무릎뼈는 어디 있고 그거를 이제 모션 빌더한테 매핑을 하는 작업이 처음에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컨트롤러 캐릭터 컨트롤 보시면은 스켈레톤 있습니다. 여기서 스켈레톤 디파인을 눌러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아까 전에 뼈 이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이패드에 있는 뼈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저 뼈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템플릿을 불러서 바이패드 선택하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경고예요. 왜냐하면 얘는 T자 모드가 아니고 이제 A자 포즈이기 때문에 이제 경고가 뜨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다 완성을 했으면 여기 자물쇠를 선택을 해서 얘가 2발인지 4발인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패드에서 2발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컨트롤러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작업했던 캐릭터를 뭐 FBX라든가 그런 걸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리타겟팅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스 같은 걸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클립 같은 걸 여러분들이 라이브로처럼 여기다가 구축을 해놓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필요한 거 갖고 와서 쭉 왼쪽 마우스 드래그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뭐 FBX 뭐지? 해서 갖고 오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뼈 데이터만 제가 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자, 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캐릭터에서 소스가 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방금 불러온 데이터 이름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붙어서 작동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자세히 보면 팔이 이상하죠. 자, 28과 28 보면은 소스로 갖고 온 팔이랑 얘가 팔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자,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뭐 T포즈, A포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얘를 이제 스탠스로 해서 자, 애니메이션 등록하기 전 얘는 A자 포즈예요. 자, 소스로 바꿔볼게요. 소스에 있는 얘를 자, 스탠스로 바꾸게 되면은 소스는 T자 모드로 얘가 세팅이 되어 있는 얘고 얘는 A자 모드에서 여기서 각도 차이가 있죠. 그 차이 때문에 그만큼 돌아간 만큼 팔이 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캐릭터와 이 소스들이 전부 다 동일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A 포즈로 돼 있던가 T 포즈로 돼 있던가. 근데 이런 식으로 A, T 포즈 이렇게 섞어져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결 방식은 뭐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자, 일단은 제가 원본 캐릭터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원본 캐릭터에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원본 캐릭터의 팔을 모션 빌드에서 T자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캐릭터를 A자로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자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모션 빌더 갖고 와서 그 스켈레톤을 디파인 하기 전에 이렇게 T자로 그냥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스켈레톤 자 디파인 하고 아까랑 똑같이 뼈 하나 선택한 다음에 템플릿 바이패드 선택해서 오케이 해주고 자 어때요? 아까 전에 노란색이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정확히 T포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이 안 뜨는 거거든요. 근데 노란색이 떠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물쇠 잠가주고 그 다음 아까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 어때요? 팔 모양이 지금 거의 동일하게 붙었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항상 어떻게 베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가서 보시면 베이크 있죠? 그래서 베이크, 뭐 컨트롤 하고 스켈레톤 있어요. 일단은 제가 스켈레톤 한번 베이크를 해볼게요. 자, 스켈레톤 베이크를 하면은 상당히 빨리 베이크가 끝나요. 자, 베이크가 완료되면은 아까 전에 물론 소스 데이터는 필요 없죠. 그래서 그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지울 때 클릭을 해서 지워버리면은 이 노드만 지워지고 이 하위까지는 안 지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셀렉트 브랜치 선택한 다음에 지워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컨펌해서 오케이, yes all, 뭐 딜리트 캐릭터 yes all 해서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소스가 없어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베이크가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맥스로 넘기고 싶어. 그러면은 선택을 하시고 아까 전에 맥스에서 갖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옆에 보면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모양이 이상하게 터져버렸죠.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미리 세팅을 했더라도 맥스를 처음 여시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임포터에서 옵션을 바꿔주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은 임포트에 가서 아무거나 제가 FBX 파일 아무거나 오픈을 하면은 옵션 박스가 열리는데 여기서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 됐나 확인하고 아까 전에 그 옵션 여기 보면 오토매틱 있죠?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맥스를 종료한 다음에 새롭게 키면은 또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옵션이 바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한번 옵션 창을 열었다가 닫으면은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캔슬하고 다시 모션 빌더 가서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바이패드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어요. 오브젝트 프로퍼티 가서 그렇죠? 바이패드가 다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다시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맥스에서 다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뭐 굳이 또 맥스에서 작업하실 필요는 없고 또 모션 빌더에서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작업하시다 보면은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 동작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한 캐릭터 안에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서 연결해서 작업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때요? 한 캐릭터 하나, 파일 하나당 애니메이션 하나씩 뭐 할 때도 있죠. 모션 빌더에서는 한 캐릭터에다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집어넣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테이크 1으로 돼 있죠. 지금 테이크 1에 방금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기 전에 제가 살짝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정할 때에는 뼈가 아니라 이걸 컨트롤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베이크에서 스켈레톤이 아니라 컨트롤 이거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컨트롤이 바뀌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컨트롤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패드랑 조작 방식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움직이다든가 아니면은 IK, FK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휴먼 IK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풀바디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제 풀바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셜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쓰는 거고, 거기다 풀바디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풀바디를 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쭉 잡아당길 때 몸이 자동으로 따라와서 모든 몸들이 반응을 하면서 포즈를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포즈 잡기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수정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미 키가 다 베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수정하기가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F컵으로 한번 볼까요? 자, 다리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아무래도 슬라이드 되는 게 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F커브 가서 뭐 커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고, 지워버리고,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자,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리는 고정이 됐고, 그다음 모양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그닥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컨트롤러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풀바디 같은 경우는 내가 팔에 있는 데에다 키를 넣는다고 해서 팔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다 키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풀바디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끝 프레임은 내가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와 끝에 키를 주고 중간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 빠르게 그냥 작업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로테이트 하게 되면은 척추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즈 잡기가 아마 되게 빠를 거예요. 빠르고 쉽게 돼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하고 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자, 포즈를 잡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오토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키를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쓰고 나서 언두라든가 그런 게 좀 약간 불편해가지고 뭐 원하시면 이제 오토키를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수정이 완료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뭐 그냥 이거를 맥스로 갖고 가서 뭐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럴 때 넘길 때는 또 간단해요. 그냥 쭉 선택한 다음에 아까 전에 업데이트 버튼 있었죠? 자,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자, 이게 바로 갑니다. 쭉 가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패드가 비저빌리티가 꺼져 있죠. 네. 왜냐하면은 모션 빌더에서 데이터를 넘길 때 여기 있는 스켈레톤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넘기실 때 그거를 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어때요? 바이패드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바이패드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애니메이션 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럼 지금 현재 테이크 1이죠. 그래서 테이크 2에서 새롭게 뭐 지금 있는 키를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빈 키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빈 키를 집어넣고 뭐 스탠드 해도 되고 스탠드 아닌 상태에서 뭐 작업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전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애니메이션 불러오도록 할게요. 걸어다니는 애니메이션 제가 불러왔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작업 방식은 똑같아요. 타겟 설정을 해주시고 그냥 베이크만 하면 되겠죠. 스켈레톤 안 하고 그냥 바로 컨트롤 리그로 이제 제가 베이크를 해버릴게요. 그리고 베이크 완료되면은 원본 소스가 필요 없다. 그 원본 소스 선택을 해서 지워버리고요. yes, delete all. 자,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요 애니메이션 그대로 또 데이터를 넘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스토리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애니메이션 클립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여시게 되면은 위아래 단이 나눠져 있는데 위쪽 같은 경우는 뭐 오디오라든가 그런 거 비디오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쓰지만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 편집 때는 거의 필요 없겠죠. 그 밑에 있는 트랙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인서트, 다음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트랙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캐릭터 선택을 하고 저도 여기 캐릭터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인서트, 커런트, 테이크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불러와져요.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캐릭터가 자, 한 번, 두 번 하고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걸어가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자, 카피하고 자, 페이스트해서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애니메이션 클립이 되죠. 보시면 뚝 하고 또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정지하는 애니메이션 필요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만 선택을 해서 잘라버리고 필요 없는 애는 이제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이만큼이 됐고 또 얘는 또 이만큼이 됐죠. 자, 그럼 얘를 갖다 붙이시게 되면은 자, 이런 동작이 돼요. 근데 위치가 안 맞죠. 그럴 경우 쉬워요. 선택하고 내가 기준이 될 발을 컨트롤러 선택을 하고 여기서 매치 기능이 있어요. 뭐 기본 값을 쓰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있는 클립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클립과 앞에 있는 클립을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다리 위치가 딱 맞게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제가 너무 잘 잘라가지고 이 중간이 튀지가 않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튀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경우 이제 튄 거는 제가 그러면은 일부러 튀게끔 땅 클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룹을 시켜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룹을 해놓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죠. 테이크 원. 테이크 원에 있는 얘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테이크 원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인서트 커런트 테이크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그게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첫 번째 테이크가 들어왔죠. 그렇죠? 자, 얘를 합성을 이제 또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그 경우 어때요? 또 발 위치가 또 달라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두 개 선택하고 자, 컨트롤러를 뭐 둘 중에 하나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매칭 그래서 오케이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딱 다리가 맞게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 위치를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냥 다시 오른쪽 컨트롤러를 누르고 자, 매치 작업을 해주면은 오른쪽으로 맞춰져요.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앞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중간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그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중간 애니메이션 만들어주면 돼요. 포개게 되면 애니메이션 블렌드가 돼요. 그거 어때요?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백을 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중간 애니메이션이 될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해서 빈 옵션, 트랙을 만들어 주죠. 그럼 이 사이가 이렇게 블렌드가 돼요. 그렇죠? 이 거리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너무 한 방에 다 잘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중간에 얘를 수정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무게중심이 안 맞아. 이쪽 다리 들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거 쓰러지지 않나? 그럼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스토리 모드를 잠시 끄고 내가 작업할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컨트롤러 선택하고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 레이어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자, 예를 들어서 뭐 걸어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 걸어오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 얘가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 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럴 경우 한 이쯤에서 키 한번 주고 뭐 끝 프레임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 이 정도에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고 좀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키 주고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자, 이렇게 수정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근데 수정이 완료됐는데 스토리 모드로 한번 가서 볼까요? 스토리 모드 가서 보시면은 자, 어때요? 애니메이션이 수정이 안 됐죠? 이럴 경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해보시면은 업데이트 프레임 커런트 테이크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이 완료가 돼요. 그냥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내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장을
갖고 싶은 테이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딘 테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얘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러드 홀 신트 커런트 테이크 눌러주시고 뭐 플러드 하게 되면 스토리 모드를 껐을 때에도 자, 애니메이션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럼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맥스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바이패드가 이렇게 비저블리티가 꺼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끼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패드가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썼던 명령어들 보면은 모션빌드에서 그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썼던 명령들 보면은 그렇게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알아도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또 그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마야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이제 T자 포즈로 만들어 놨죠. 마야로 하는 것도 모션 빌더랑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파이프라인, 그 작업 방식은. 선택을 하고 파일에 가서 샌드에 보면은 마야라고 있죠. 마야에서 샌드 as new scene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마야로 불러옵니다. 열심히 불러오고 있죠. 자, 마야는 기본적으로 휴먼 IK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휴먼 IK는 아까 제가 모션 빌더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동일해요. 작업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모션 빌더만 아시면은 마야에 있는 휴먼 IK를 쉽게 쓸 수가 있고 반대로 마야에 있는 휴먼 IK를 아시면은 모션 빌더는 또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뼈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름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Create Character Definition 선택을 해주시고 뼈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이패드에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물론 얘는 아까 전에 조금 달라가지고 노란색이 있긴 있죠. 마야에서는 모션 빌더랑 다르게 자물쇠를 안 잠가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잠그는 습관 중요하죠. 그래서 잠가 주시고 그다음 작업 방식은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모션 캡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걔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그렇죠? 보면은 이런 애니메이션 있죠? 얘가 끝이 220 정확히 맞췄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식은 아까 전에 모션 빌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소스를 모션 캡처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 데이터 쪽으로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작업 공정은 똑같아요. 베이크를 해주시면 돼요. 베이크, 스켈레톤, 컨트롤, 리그, 그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했죠? 그리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날려버리시고요. 그 다음, 맥스로 보내고 싶다. 그럼 선택해서, 여기서 애니메이션 편집은 아까 전에 동일해요. 여기서 컨트롤 리그 만들고, 마야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레이어 있죠? 애니메이션 레이어로 편집하고, 그 다음 나중에 최종적으로 베이크하고, 방식은 모션 빌더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넘기는 것은 선택하고,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똑같죠? 똑같이 들어옵니다. 바이패드가 살아있는 상태로 똑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바이패드 가지고 FBX를 통해서 그거를 맥스, 마야, 모션 빌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이제 마야를 쓰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얘를 커스텀으로 제작을 했을 때 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게. 자, 예를 들어서 바이패드로 세팅된 캐릭터를 갖고 와서 마야에서 커스텀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커스텀 리그를 만들어서 그걸 애니메이션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바이패드로 만들어진 이 뼈는 세팅할 때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로테이트라든가 스케일 값이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목뼈로 해가지고 쇄골뼈도 붙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로테이트 값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프리즈 시키고 축 맞춰주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보낼 때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야에서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뼈 자체를 이제 마야에서 제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데이터는 맥스에서 나가면 돼 라고 하실 때는 마야에서 애니메이션 작업하고 나중에 그거를
FBX로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으로 제작된 캐릭터죠. 마야 같은 경우는 뭐 커스텀으로 뭐 리그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걸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그런 걸 쉽게 하실 수가 있죠. 마야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좀 약간 복잡하게 세팅하긴 했는데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제 스트레칭이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칭 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게임 엔진이라든가 그런 데 잘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해놨어요. 자, 그럼 마야에서 작업이 완료되면은 직접적으로 뼈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베이크를 하시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가서 키에서 일단은 베이크 한번 해주시고 베이크 완료되면은 넘기기 전에 이 컨트롤러를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베이크가 완료됐죠? 예. 선택하고 예. 베이크가 제가 실수를 했네요. 베이크 할 때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베이크 할 때 일단은 모든 뼈를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이크 애니메이션에서 모든 뼈를 다 베이크를 해주시고 완료가 됐을 때 컨트롤러를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샌드 투 버튼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선택된 얘들만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세팅한 것들이 이제 컨스트레인이라든가 노드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에 관련된 것까지 다 같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크가 완료되면은 꼭 넘기기 전에 컨트롤러를 다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샌드드 유신에서 맥스로 보내줍니다. 물론 이제 캐릭터 복잡도 그리고 또 뼈의 개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임포트 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네. 다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캐릭터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 되는 애니메이션까지 다 완벽하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게임 엔진한테 뭐 보낼 때 이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맥스 마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사족 캐릭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맥스에서 작업한 캐릭터를 제가 이제 저는 좀 약간 마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야로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뭐 게임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발 짐승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곰이 아니라 자, 이런 캐릭터로 내가 아까 전에 그 애니메이션 죽는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럼 좀 귀찮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모션 빌더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맥스나 마야나 똑같아요.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자,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파일 가서 샌드 투 버튼을 해서 모션 빌더를 일단 넘깁니다. 마야에서 물론 해도 되지만은 마야에 있는 휴먼 아이키에서는 쿼드가 세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모션 빌더에서는 쿼드가 세팅이 돼요. 자, 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처음에 해야 될 게 뼈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뼈 선택하고 얘는 바이패드 뼈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할 때에는 하나씩 하나씩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템플릿을 나중에 뭐 사족 캐릭터를 위한 템플릿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쉽게 쓰실 수가 있는데 많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한 다음 그에 해당된 뼈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했을 때 보면 어때요? 자, 좌우가 이렇게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뼈 이름에 제가 왼쪽 오른쪽 구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하고 왼쪽 오른쪽 구별해서 얘가 잡아줘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까 같이 구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왼쪽 따로 해야 되고 오른쪽 따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발, 다음 엉덩이, 척추, 다음 척추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척추. 어이구. 자, 마우스를 다른 걸 눌러가지고 예, 척추 연결하고 자, 목뼈 그래서 연결해주고 다음 머리뼈
다 됐는데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마크가 뜨지 않아서 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손바닥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손바닥을 제가 등록을 해볼게요. 손바닥 꼭 등록, 아이고. 자, 손바닥. 하니까 이제 뭐 얘가 어때요? T자 포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가 나오지만은 무시를 하고 자물쇠를 할 때 보면은 아까 전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패드를 했죠. 이번에 이제 쿼드패드를 해서 해주시면 돼요. 뭐 처음부터 컨트롤 리그를 만들어도 되지만은 애니메이션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아까 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곰이 이렇게 죽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곰 캐릭터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컨트롤 리그에서 해볼게요. 여기 가게 되면은 쭉 이렇게 됩니다. 그죠? 쉽게 되죠? 곰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곰 캐릭터 선택을 하고 지워버리고요. 그죠? 아까 이제 사람 했을 때랑 똑같은 과정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캐릭터까지 불러오니까 지우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뭐 애니메이션 수정 같은 경우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선택을 하고 자, 애니메이션 레이어 만들어주고 한 30프레임, 35프레임까지 한번 해볼까요? 35프레임.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키프레임 괜찮고 자, 여기서 아래로 파고드니까 한 여기서부터 좀 수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 이쯤이 될 것 같아요. 이쯤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파고드는 곳만 그렇죠? 대충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파고드는 거는 막아줬죠? 그렇죠? 쭉 또 머리가 얘가 너무 파고들었어요. 그렇죠? 자, 키 주고 자, 그러면은 얼추 편집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베이크 하셔도 되고 그냥 선택을 하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마야에서 갖고 왔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야가 아니라 어때요? 맥스로 보낼 수가 있겠죠? 샌데드 뉴신 그래서 맥스로 보내버리면은 뭐 복잡도에 따라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바이패드로 세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패드 컨트롤러는 갖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냥 뼈 데이터를 해가지고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완료가 돼요. 그렇죠? 네, 뭐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맥스를 사용해서 뭐 맥스에 있는 바이패드 그리고 캣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캣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캐릭터 세팅해서 애니메이션 뭐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보여드린 모션 빌더에서 극히 일부분 기능만 아시면은 아마 이런 리타겟팅이라든가 그런 거 애니메이션 재활용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수정이라든가 그런 걸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나의 제품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경우도 많아요. 맥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 구할 때 항상 맥스 사용자만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뭐 마야 애니메이터를 뭐 데리고 왔는데, 마야 애니메이터한테 맥스 공부해라. 그래서 맥스 또 쓰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FBX를 이용해서 센터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에서 작업을 하고 그거를 뭐 마지막으로 내보낼 플랫폼에서 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맥스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업하는데 수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원클릭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샌드투 기능인데 그거는 반드시 동일 버전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버전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엑스포트를 FBX로 한 다음에 FBX로 임포트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토데스크사에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컬렉션을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아니면 컬렉션을 여러분들이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제 컬렉션을 했을 때 뭐 맥스, 마야,
머드박스, 모션 빌더, 그리고 이제 뭐 아노드 파일팩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발표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뭐 저하고 뭐 총판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웨비나라든가 아니면 세미나 같은 거 그거 끝나면은 동영상 다 녹화해서 업로드 하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놨더니 이 사람들이 그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들어오셔서 간단히 가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우 멤버스라고 이제 저희 총판사인데, 이 다우 멤버스에서 각종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맥스 마야 기초 교육도 하고, 그리고 아놀드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이런 세미나라든가 교육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이 다우 데이터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뭐 미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간단히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인가요? 그거는 설문지를 작성을 하시면 그거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문지를 꼭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인가요? 네, 한 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잔을 저희들이 쿠폰을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이 채팅창을 열어줄 테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생각나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예, 3D 프린터 연동 사례가 궁금합니다. 3D 프린터 연동 사례요. 그거는 저희들한테 나중에 따로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보면은 3D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맥스 마야 다 사용해서 모델링 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3D 프린트용 프린트 스튜디오라고 따로 있어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그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그런 모델링 데이터들을 프린트로 출력하기 전에 잘못된 면이 있는가 뭐 그런 걸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아까 전에 제가 콜렉션에 보시면은 리캡 프로라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재밌는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진 기반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모델링을 다시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제가 오늘은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은 이제 오토데스크에 보면 머드박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브러시랑 거의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 정리한 다음에 3D 프린터로 넘기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미나라든가 이제 교육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 나중에 저희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FK 이펙트를 이용해서 키를 잡다가 에코 공유를 하게 돼. 네, 지금 저한테 문의 주신 게 IK 팩터하고 IK하고 FK하고 스위치 해가면서 이제 키를 잡으시다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물어보셨는데요. 어, 네, 이거는 글쎄요, 이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FBX, 예. 다른 질문이네요. 자, 일단은 그 FK, 그 IK 키 잡다가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글쎄 저는 그런 거는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혹시라도 뭐 이거를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같은 걸 주시면 저희가 분석은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더 자세한,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여기 있잖아요. 카페 가서 스크린샷이랑 그런 거를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런 걸 좀 분석을 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좀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FX 파일을 모션 빌더로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FX 파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야라든가 마야에서 뼈 세팅을 한 거를 맥스 넘기면은 바이패드 구조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션 빌더도 마찬가지로 모션 빌더에서 뼈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본 소스, 그러니까 뼈 구조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구조는 맥스나 마야에서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맥스에서 여러분들이 뼈 구조를 바이패드로 만들었다. 근데 그 바이패드를 맥스로 넘긴 다음에 그거를 다시 맥스에서 바이패드로 만든 다음에 그 구조를 모션 빌더로 넘기고 모션 빌더에서 작업한 다음에 그거를 맥스로 갖고 오게 되면은 모션 빌더가 얘가 이제 바이패드 된 구조인 걸 알기 때문에 넘기실 때 맥스에서 그 바이패드 구조가 살아있는 거예요. 언리얼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 루트본의 역할이 필요한데 루트본이나 풋프린트 루트를 모션 빌더에서 생성해 줄 수 있나요? 모션 지금 루트본이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모션 빌더에서는 마찬가지로 뼈 같은 거를 생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엑스트라 본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는 맥스나 마야에서 그거를 세팅을 해갖고 오셔야 돼요. T포즈에서 손가락 각도가 그것보다도 손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세팅할 때 노란색 불 들어오는데 손가락 같은 경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T포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팔하고 손까지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약간 이게 100% T포즈로 하면은 원본 소스도 100% T포즈고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캐릭터도 100% T포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정확히 키가 먹히겠죠. 근데 약간의 미묘하게 각도가 틀릴 경우에는 아까 같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A 포즈였을 때 T 포즈랑 합히니까 그 돌아간 각도만큼 팔이 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대한 그 각도, 미묘한 각도를 줄이시면 줄이실수록 소스 원본이랑 거의 유사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까지는 필요 없는데 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 손까지 그때 그 부분을 T포즈로 유지시켜 주시면 좋아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소스에서부터 모든 게 다 A포즈로 돼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A포즈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T포즈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션 캡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이터들이 전부 다 T포즈가 되게 많거든요. 맥스에서 바이패드가 아닌 경우도 모션 빌더에서 연동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뭐 아까 전에 그 네발 짐승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까 전에 맘모스 같은 경우는 마야에서 세팅된 거거든요. 그래서 뼈 구조로 이렇게 다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매핑 작업이 있었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션 빌더에서 얘기하는 이 데피니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데피니션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바이패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션 빌더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스와 수정할 것 구조가 같으면 된다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데피니션이 같으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보면은 용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사례 발표했을 때 쭉 위에 보시면은 그 용 캐릭터 같은 경우도
진짜 네발 짐승 캡처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의 다리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 걷는 걸 하게 되면 뒷다리 같은 경우 아니면은 사람 같은 경우 사람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람이 네 발로 가는 애니메이션 만들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뼈 구조 자체는 인간이랑 비슷한 뼈 구조를 갖게 매핑만 해주시면은 이런 캐릭터에다가 그런 모션 캡처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쉽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질문이 허리와 목 개수가 다른 캐릭터도 연동이 되나요? 네, 가능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뼈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뼈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척추뼈가 여러 개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 여러 개가 이렇게 등록이 되지만은 만약에 척추뼈가 한 여기까지 돼 있고 소스가 그리고 내가 갖고 온 캐릭터에 척추가 여기까지 됐다. 그럼 여기까지만 매칭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애니메이션이 살짝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겉에 나와 있는 이 뼈 구조만 정확히 매치만 되면은 목뼈 개수나 허리뼈 개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카페에 오셔가지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스크린샷 있으면 좋고 그리고 혹시라도 파일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션 빌더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션 빌더에 대해서 세미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청해 주시고 요청하는 방법이 모르겠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스케줄 조정해서 한번 방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